몇 분 아니시니까 이거 마이크 안 써도 되겠네, 그죠? 네네.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잘 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산나물에 대해서 요즘에 뭐 이제 뭐 시대한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뭐 과잉 생산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그렇죠, 그죠? 2000년서부터 폭발적으로 인기가 이제 들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도 요번에 그저 뭡니까 코로나에도 뭐 물건을 생산하는 대로 별 뭐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나물의 장점은 10년 전에 킬로그램당 10,000원을 했다면 5년 전에도 지난해에도 올해도 10,000원. 그러면 내년에도 10,000원을 할 것이라는 예측 가능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품목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가지 산나물밖에 없어. 응? 산나물. 우리 산나물 왜 그러냐? 산나물 이래니까 그냥 뭐 산나물은 뭐 그냥 아우 근데 뭐 상추 이런 거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산나물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시중에 그 시장 거래되고 있는 것만 38개 품목. 그리고 뭐 할머니들이 산에 가서 뜯고 뭐 혼잎나물이다 뭐다 해서 뭐 원추이다 해서 뜯는 것이 120종.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이 이름만 알려져 있는 게 지역적으로 조금씩 뜯어먹는 게 480종. 응? 이게 산나물이 38종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콩, 옥수수, 뭐 감자, 사과, 배 해봐야 38개가 안 되죠. 그게 뭐냐면 완충력이 있다. 완충. 응? 충격을 완화하는 이 물건들을 다양하게 내가 요거 먹고 저거 이렇게 먹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완충 능력이 있다. 포용력이 있다. 그래서 가격이 매년 일정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금년도 농사 지은 것도 간단하게 산나물 좀 수지 분석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다른 작물이 못 따라옵니다. 따라오질 못해. 전 농사 짓습니다.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거는 밭을 한 번 갈면 10년 동안 갈지 않는다. 10년 이상. 응? 이게 귀농하는 사람들 쟁기질하고 옥수수 콩을 심으려면 매년 트랙터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아. 그냥 한 번 심어놓으면 매년 뜯기만 해요. 예? 그러니까 밭갈이를 안 한다. 두 번째는 이제 뜯기만 한다. 응? 뜯기만 한다. 김을 안 맨다. 김. 풀 매는 게 1년에 5번을 매야 됩니다. 그래야 풀씨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서 농사를 질 수 있는데 그런 김을 매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경쟁 풀도 있죠. 풀 종류를 잘 이용을 해서 그걸 퇴비를 만들어서 세 번째는 퇴비를 생산하지 않는다. 근데 땅은 좋아진다. 지력은 증진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안정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저하고 오늘 2시간, 3시간이죠? 3시간 동안인데 이제 그 중에 산나물 중에서 가장 전 국민이 알 수 있는 전 국민이 알아야 이게 이 범용으로 이 판매도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산마늘이라든가 곰치라든가 그래서 더 나가서 필요하다면은 이제 무슨 뭐 엄나무라든가 이제 고사리라든가 작목은 다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자료를 요청을 하면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블로그 같은 데 가보면 맨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제가 그 책도 이제 그 산채 재배학을 썼는데 그걸 발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쓴 거 모양으로 이렇게 널어놓은 경우가 아주 태반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았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저자야 들어가 보면 블로그에 들어가면 다 저자야. 네, 그래서 몇 번 막다가 틀어막다가 그거 틀어막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요즘엔 가만 놔둡니다. 놔두는데 사실 여기 들어가 보면 별로 기분을 안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자료는 다 드립니다. 네? 집에 가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이 농촌진흥청에 있으면서 이제 그 책, 산마늘에 대해서 썼고 그래서 책 쓴 건 제가 쓴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한번 근데 이 산마늘이나 봄치는 뭐 나물 중에서도 봄나물입니다. 봄. 이 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기 시작하면 뭔가 산에 가서 뜯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이런 충동을 자극하는. 그래서 온 산이 퍼렇게 되면 안 먹어. 온 산이 다 퍼런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져. 그래서 봄나물이야, 봄나물. 그래서 봄에. 그래서 재배를 했는데 어디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남부 지역이 가장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평지 지역이 경쟁력이 두 번째로 있고, 경쟁력이 가장 없는 데가 고랭지. 응? 고랭지는 5월 5일 돼야 그 다음에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미 다 먹었어. 그리고 온 산이 퍼래. 그러니까 반값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평지라고 꼭 고랭지가 재배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잘 되면 뭐래? 잘 되면 뭐래냐고. 빨리 팔아서 돈을 만드는 게 최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산마늘 다 알죠? 명이나물. 명이나물.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심어가지고 꽉 차면은 이렇게 돼요. 근데 요게 가로 세로 1.8m를 이제 우리가 이제 한 평 그러죠. 한 평 정도에 이 정도 되면 얼마 정도 나오면 한 12kg 나옵니다. 최대로다가. 근데 저는 요번에 그 측정을 해보니까 8.6kg 정도 나오더라고요. 8.6kg 정도. 그래서 15평에서 130만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130. 그래서 봄을 춘궁기라 그러죠. 춘궁기가 꼭 이 쌀밥 쌀이 떨어져서 춘궁기가 아니라 요즘에는 뭐예요? 금전이야, 금전. 돈이 떨어져서 그래서 농사를 여러분들 지시더라도 복합경영이라 그러잖아. 한 가지만 몰아가지고 가을에 집중적으로다가 이렇게 생산하는 것보다는 그런 그 종잣돈, 가족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예비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그 봄에 나와주는 창구가 필요해. 창구가. 그래서 농사를 지시더라도 봄에 나한테 돈을 줄 작목이 뭐냐. 그 다음에 여름에 있다면 더 좋고 또 가을에 있고 이렇게 이 섹터를 나눠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재배를 하는 게 좋다. 이 선이 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마늘은, 그러니까 명이나물은 방언입니다. 그래서 산마늘로 제가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불러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산마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연구소 있을 때에 처음 이제 199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0년도까지 전국에 3,000평이 안 됐어. 이 재배면들이. 그래서 2000년서부터 늘어나기 시작해서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그전에는 이게 뭐 비비추야 뭐야 이러면서 이 이름을 잘 몰랐는데 지금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산에다가도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산에도 잘 돼요. 이 덤불이 뒤집어 쓰이는 밑에서도 잘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도 저는 공터를 전부 이렇게 이 산마늘을 이렇게 심었는데 요게 25m입니다. 길이가. 하우스 길이가. 저는 짤막짤막해요. 그래서 25m인데 여기에서 10만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공터를 풀만 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어가지고 나면 풀 하나도 안 납니다. 이거 나중에 이게 지금 풀 같지만 이게 보리를 심어서 그래. 보리. 네? 보리를 심어가지고 보리를 죽인 잔디밭 같은 위에 이 산마늘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 농법은 조금 이따가 내가 소개해드릴게. 일단 울타리 안에 뭐 이런 이제 그 관사 뒤에 그 이끼 나는데, 네? 이끼가 이렇게 퍼렇게 끼는데, 그 다음에 그 관공서 이제 청사 앞에 이 잔디밭을 제가 이 로타리를 치라 해놓고 비료도 아무것도 안 주고 3만 원을 이렇게 심었는데 잘 돼. 그래서 거름을 많이 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일반 밭에 그냥 경작하는 밭인데 이렇게 잘 돼. 그래서 가성비가 가장 높은 작물 중에서 가성비라고 요즘 많이 쓰죠. 가성비가 가장 음지나 양지나 할 것 없이 그 다음에 죽지 않고 사람 수명보다 길어. 예. 그래서 이런 작물이 어디 있냐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게 제 농장인데
이건 차광망을 씌운 거나 차광망을 씌우지 않은 거나 다 잘 돼. 그 왜 차광망을 돈 들여서 씌웠니? 요거는 수확을 할 때 이파리 색이 아주 미려하게, 그래야 소비자들이 야 그거 아주 뭐 질기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 먹어보니까 그거 참 좋대요. 소비자들이 그냥 몰리는 거야 이게. 예? 이거 하나 씌워서 수량도 또 그늘 밑에는 이파리가 커지니까 이 수량도 늘어나고, 그래서 음지나 양지나 이렇게 잘 돼요. 예,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그 3만 원은 뭐 정력식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애들이 행자 마늘이라고 합니다. 행자, 절간에 죽을 심부름하는 사람은 행자라 그랬는데, 이 몰래 자꾸 3만 원을 뜯어먹는 거야. 그래서 이게 행자놈이 뜯어먹는 마늘이다. 그래서 행자 마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아연이 많습니다. 아연은 이 남성 호르몬의 그 테스토스테론의 이 구성 물질입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화금 편암 그 돌멩이 구조가 그래서 이 아연 성분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부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아연 성분이 이렇게 이제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력 음식 그런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 마늘 주사 보시죠. 마늘 주사가 그게 비타민 B1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전부 코가 나와가지고 이래서 보리땡 이게 번들번들하고 여기에 이 버짐이 이만큼씩 이렇게 부스럼을 달고 살았죠. 그게 비타민 B1입니다. 면역이 떨어져서 그럽니다. 그게 지금 북한 애들 나오는 거 보면 해면 이만큼 올랐다 쭉 올라가고 그러죠. 이 비타민 B1이 부족합니다. 돼지고기에 많습니다. 요즘에 흔하게 먹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이게 마늘에 있습니다. 저항력, 면역력을 일러줍니다. 근데 이름은 불행하게도 한 번 먹어서 소화가 되면 하루 저장이 안 돼. 몸에 간 속에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매일 먹어줘야 돼. 근데 먹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늘을 먹으면 거기에 그 알리신이 알리인으로 변하면서 비타민 B1을 일주일간 몸속에 잡아줍니다. 응? 그래서 이 건강하게 비타민 B1을 조금씩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늘을 드시든가 부추를 드시든가 산마늘을 드시든가, 이게 그래서 이 마늘 종류를 먹으라는 겁니다. 양파랑. 자, 이 서두가 또 길었어요. 그래서 여기 성장지연 여기 이제 이런 게 쭉 나오죠.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으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많이 하죠. 늘 피를 맑게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활성도가 8.3%인데 산마늘은 89.2%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늘잎 장아찌를 하나씩 일주일에 한두 장씩만 먹어주면 피를 깨끗하게 노년을 보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재래를 그럼 우리나라만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600헥타 정도 아마 되지 않겠냐. 산림청 통계가 들쭉날쭉해요. 우리나라 통계는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믿을 수밖에 이걸. 그래서 한 600헥타 정도, 여기가 20톤 이상 한다는 걸로 돼 있고, 중국은 그냥 그 백두산 일원에서 이 자생하고 있는 걸 뜯어서 이런 그 5가로짜리 깡통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염장식품을 해서 식당에서 팔고 있는 게 이게 중국산입니다. 쌉니다. 45,000원인가 얼마면 한강동 갑니다. 근데 맛이 좀 이상하게 역하죠. 그건 염장을 잘못해서요. 네? 그래서 일본은 북해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행자 마늘로 해서 고급 나물로 역시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서양도 먹습니다. 러시아도 먹고 캐나다도 먹고 미국도 먹고 몽골 애들도 먹어요. 몽골 애들도 그거 보면 정력식품이라는 겁니다. 허르게다가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하는데, 한국은 재배 형태가 어떠냐?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여기다 한 4-5포기를 이렇게 심어놓고 포기가 꽉 차면 수확을 했는데, 이렇게 이파리가 다 퍼들어진 다음에 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늘 냉장고를 열어서 먹고 싶어도 저놈이 노려보고 있다. 이게 뻣뻣한 게 가랑지 같은 놈이. 그러니까 늘 전화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뻣뻣한 걸 보냈냐. 왜? 그래서 농민은 듣지도 않습니다. 아, 이거 무슨 소리야. 그럴 때 뜯어야 수량이 많이 나가지. 넌 알지도 못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박도 수왕 수박이라 해가지고 이만한 거 달지도 않고 껍데기 이만큼 두꺼운 거, 그죠? 그거 팔았어. 그 껍데기를 긁어가지고 나물로 해먹었어, 소비자들이. 달지도 않은 거. 왜 그러냐? 아니 그거를 이 껍데기 두꺼워가지고 비가 맞아도 안 터져. 이 수박이 단단한 게 뒹글뒹글 발로 굴러도 안. 그러니까 농민은 뭐야? 발로 차도 안 깨지니까 역시 수박은 수왕이야. 근데 소비자들이 먹으면 맨날 이래. 이거 껍데기 칠해야 되고 먹을 것도 없고 말이야. 이런 수박을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소비자들이 어느 기점에 이깁니다. 왜?
재배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이 어느 한계에서 이게 안 사 먹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소비자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배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건 울릉도에 산마늘이 이제 자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꽉 찼습니다. 근데 다 뜯었어. 없어. 이게 산마늘 뜯어내리는 거야. 이게 산에서. 그래서 이제 없습니다. 완전히 바위 암벽에 로프 타고 올라가서 산마늘을 따는 그런 정도입니다.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 우리하고 좀 격이 틀리죠. 예, 이거는 어떻게 재배를 했냐면 산마늘을 이렇게 우리처럼 재배를 해가지고 가을에 쇠스랑으로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 놓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을 그 저온에 조우시키면은 이게 그다음에 싹이 나오기 시작해요. 언제 집어넣어도. 그래서 이렇게 저 보온 덮개를 꽉 가린 깜깜한 방에 거기에다가 그 난로, 연탄 난로 하나 이렇게 피우면 훈훈하겠죠. 이렇게 확 덮어 씌웠으니까. 그 안에다가 갖다가 이걸 땅에다 붓는 게 아니라 흙덩어리에 그 뿌리가 막 들쳐진 걸 차곡차곡 그냥 이렇게 쌌습니다. 그리고 물을 주면은 이 물에 의해서 이게 큽니다. 커가지고 20일만 크면은 이렇게 다 커. 그 다음에 이게 노랗죠. 마늘도 왜 그늘 밑에 있으면 어렸을 때 이렇게 물기르면 노랗잖아. 그걸 햇볕을 이렇게 살짝 열어놓습니다. 천정을 열어놓으면 이렇게 녹화가 됩니다. 깨끗해. 그래서 아주 연하죠. 그래서 아삭아삭해져요.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마늘을 재배하는 시각은 이만한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미래 비전이 있는 쪽으로다가 이 승부를 걸어야 돼. 예? 그래서 근데 지금은 비싸서 이 종근 값이 하나에 300원에서 500원 막 이래 하니까 아까워가지고 입으로 하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하나를 이렇게 관찰을 해가면서 뜯으니까 돈이 안 되잖아. 힘이 들어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센타이 아침 시장인데 이렇게 팝니다. 파는데 가격이 50개. 요 행자 마늘이잖아요. 행자니 윗구. 그래서 50개를 2,700엔. 우리나라 10배를 했는데 10배. 한 27,000원 되죠. 50개. 이렇게 해서 아침 시장에 내서 팔고 있는 겁니다. 요거 그림으로 아시겠어요? 뭔지? 눈개승마. 눈개승마 모르시나? 눈개승마라고 있어요. 저 고사리처럼 이렇게 먹는 게 있어요. 눈개승마예요. 그래서 이 행자니 밑국, 그 다음에 이 저기 간장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팝니다. 이 아주 맛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간장 사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산마늘도 몇 입에 해서 이렇게 국물 내가지고 해서 이렇게 담아서 팔아도 간단해도 아주 조리법은 이렇게 해서도 팔 수도 있어요. 이 일본의 뭐 농민 우리하고 농사짓는데 우리는요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이 파이프가 으리으리하잖아요. 반들반들하고 구부러진 데 없고 아주 반듯하고 비닐도 정부에서 제가 깔끔해요. 일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저 철근 그런 거 쪼가리 그냥 구부린 거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하우스들이 70~80%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아주 형편없죠. 그런 데서 농사짓습니다. 이게 뭐 우리하고 재배하는 게 똑같죠. 그다음 중국이 연변 시장을 둘렀는데 연변은 뭐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수준입니다. 위생 관리도 안 돼 있고 이 고사리 같은 거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넘어갔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게 물건들이 보면 똑같습니다. 이 고음치 염장하는 겁니다. 염장. 근데 뭐 별로 뭐 먹고 싶은 맛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아직 산만 여기 저를 붙들어 놓고 술을 한 3일간 퍼먹이는데 전 술 못 먹거든요.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뭐냐 산마늘 종자 발화해낸 기술을 터득하려고. 근데 이 기술자들이 산마늘 발화해낸 걸 못 시키는 거야. 발화를.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시키겠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에 독일은 렌선스라고 그래서 봄에 그 강장제로다가 이거를 이제 많이 먹습니다. 요건 러시아의 그 아침 식단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프라이하고 그다음에 염장한 거 이렇게 몇 조각에 산마늘 고기서 먹고. 요거는 이제 저 미국의 그 이제 아이다호 쪽인데 거기는 그 산을 인공조림해. 우리 개념의 산이 아니야. 그냥 들판에다가 이렇게 나무 꽂아놓으면 인공조림이면 그게 산이야. 그 밑에 산마늘 종자가 떨어져. 이 식물이 아니에요. 산마늘 종자가 떨어져가지고 이 안에는 뭐 다른 식물이 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뜯으면 3년 이상인지 하여간 3년 진역인지 그래요. 이게 맘대로 막 들어가서 뜯으면 안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아주 요즘에 이 몰래 뭐 해가지고 이렇게 주인 꼬시고 이래가지고 뭐 뜯어가지고 뭐 먹고 그러는 게 그 블로그에 나오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사례 중심 이건 제 농장의 금년도에 이제 수지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2%다가 딴 게 시바루당에 이제 2,160kg를 땄는데 수집상한테 좀 팔았습니다. 싸게 반값에 파는 거죠. 킬로그램당 12,000원. 근데 소비자 직거래를 하면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수집상에다가 그냥 저 이런 비닐봉지에다가 그 저 쓰레기 봉지 같은 데다가 그냥 담아가지고 던져주면은 거기서 알아서 팔고 이제 이런 판매 행위를 했는데 요게 이제 300평에 2,592만 원을 했고 그다음에 종자가 그 안에 그 작년에 이건 체중을 한 겁니다. 19kg를 체중을 해서 이건 키로에 9만 원씩 해서 171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평 기준을 해서 이게 이제 2,763만 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300평에. 근데 요게 뭐냐면 4년 재배. 그러니까 정식을 해는 해서부터 1년, 2년, 3년, 4년 만에 수확을 한 거야. 그동안은 수확을 안 했어. 그래서 나누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나누기. 그래서 나누면 한 300평에 한 69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금년도에 코로나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잘 팔아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 금년도에는 지금 종자 체중인 게 종자 체중할 그 꽃핀 양이 지금 한 7, 800만 원어치 정도의 그 꽃이 지금 펴 있어요. 좀 멀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안내하면 얼마든지 해요. 여기 4km 전방에 있습니다. 가차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작년도 사진인데 이게 금년도 사진이네. 산마늘이 이렇게 지금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 나수를 깎았어요. 나수. 이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비집어가면서 이잡도 팬다면은 마치 머리카락에 흰머리를 뽑는 것 같이 힘들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했냐면 나수를 깎고 이거 1년간 요만하게 이제 내년에 요만하게 이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 죽자마자 이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요만하게 이파리 나온 걸 잘 관리를 하면 내후년에 또 수확을 나수를 깎습니다. 그러면 그 내년에는 수익이 없네? 아니, 저거 다 깎은 게 아니라 절반은 또 남겨놨죠. 그러니까 이놈 깎고 엎어치고 뒤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저 바리깡으로 수확해듯이 아주 싹 깎아버렸죠. 그래서 요게 15평입니다. 요게 15평짜리인데 제가 잘 재가지고 이게 잘 안 나왔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130만 원어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최종 이 종자 꽃이 이렇게 핍니다. 꽃이 이렇게 펴서 그 다음에 요거 다 수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종자는 1kg에 이제 15만 원씩 하는데 저는 그게 뭐 그거 돈 벌으려고 아우당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키로에 9만 원을 냈더니 작년에 50kg가 일주일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지금 한 30kg 정도가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더 이상 올려서 받지도 못해요. 작년에 가격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수확을 하자마자 이게 나수 저기 예초기로 다 싹 깎아버립니다. 예초기로. 이렇게 퍼렇게 살아있는 거를.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풀이 안 나게 보리를 심습니다. 보리. 기타가 이제 사진을 보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산마늘이 도대체가 어떻길래 저런 식으로 농사를 짓느냐? 풀이 안 나게 뭐 농사를 짓냐? 산마늘이 이 울릉도가 고향입니다. 울릉도 산마늘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울릉도에 가면 도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울창한 숲속에 들어가면 신문이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컴컴합니다. 이 속에 있는데 이 속에서 살 수 있었던 요인은 아주 이 눈이 녹음과 동시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눈 속에서도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 이파리를 달지 않은 나무에 이파리가 없을 때에 이렇게 퍼렇게 살아서 이 평생 먹을 양을 축적을 하는 거죠. 양분을. 그러다가 이파리가 나오면 서서히 노화 단계로 들어가서 땅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나무가 아무리 울창해도 경합이 안 되는 거예요. 경합. 그래서 이 이파리가 나무 이파리가 나 있어도 이파리는 이 햇볕을 타지 않고 잘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산마늘을. 그러면 여러분들 밭에다 심어놓고 산마늘을 갖다가 김을 빰빰해서 왜 남보다 수량을 높여야 되고 풀이 있으면 이 산마늘이 안 자라고 이런 생각에 의해서 김을 아주 열심히 맸어. 그 기분 좋아할까요? 나빠할까요? 산마늘을 농사를 잘 지려고 김을 열심히 맸어. 빤빤하게. 기분이 좋겠냐 나쁘겠냐 이거예요. 뭐 깊게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햇볕이 쨍쨍 내리시는데
이 기분이 안 나쁠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게으른 농부가 유리해요? 부지런한 농부가 유리해요? 게으른 농사예요, 게으른 농사. 네. 그래서 생생태만 알면 요걸 그냥 그대로 수능을 해서 이용을 하면은 우리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 넘어가면 돼요. 야, 여기 있어요. 김을 빤빤히 맨 놈하고 안 맨 놈하고 이제 한여름에 이렇게 보면 풀 속에 뒤집어 있는 놈은 어디 상처 하나 간 데가 없어, 그죠? 이건 게으른 농사죠, 그죠? 풀이 놔둔 거고. 근데 이거는 죽을 새라 그냥 그 김을 빤빤히 맨 놈은 아주 만시창이 되는데 햇볕을 뒤에 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놔두는 게 이거는 기술자네. 네? 그렇습니다. 놔두는 게 기술자입니다. 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다 재배하다 보면 한 번만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심을 때 모종을 이제 그럼 난 모종을 좀 몇 개 구입을 해다 심어야지. 아니면 심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유 너 그렇게 떠드는데 뻥이야. 난 내 몇 주 내가 사다가 갖다 심었는데 그렇지 않던데. 응? 이제 요럴까봐 내가 여기 설명드릴게. 모종을 살 때에 뿌리가 이렇게 하나도 없는 놈을 사면은 이 뿌리가 엄청나게 역할을 합니다. 이파리가 나오고 약 15일 뒤에 새 뿌리가 내리거든. 응? 그 이파리는 뭐냐? 여기에 가지고 있던 영양분 가지고 일단 올라온 다음에 새 뿌리가 내리거든. 근데 이 뿌리가 하나도 없으면 이렇게 올라오다가 묵은 뿌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내가 먹을 물과 양분이 배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공급이. 그러니까 딱 멈춥니다. 예? 생장을 멈추는 거죠. 멈춘 다음에 그 다음에 1년 동안 뿌리가 새로 내린다 한들 이게 다시 자라지를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서 실패를 하고 죽은 것 같았는데 이듬해 이렇게 퍼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뭐냐면 뿌리가 손상이 많이 간 이런 이 개체를 갖다 심었을 경우에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저게 뭐요? 이렇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을 때 뿌리가 충실한지를 관찰을 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뿌리가 손상되면 여기 자체 양분으로 경엽이 신장하게 되는데 새 뿌리가 형성한다 해도 크게 기여하지 못하니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만큼 컸는데 이제 새 뿌리가 여기 한 가닥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잖아. 이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옮겨 심을 때도 이 모종을 옮겨 심을 때도 이 10월달 이전에 옮겨 심거나 그러니까 온도가 높을 때 해서 뿌리가 완전히 내린 다음에 겨울을 나지 않으면 뿌리가 마른 상태로 늦게 심으면 새 뿌리가 내리지 않은 상태로 나면 가을에 심으나 말아야 헛다방이 없고. 그래서 언제 심느냐에 따라서 1년간 손해를 보느냐 이득을 보느냐가 이게 엄청난 차이야 심는 게. 그래서 요즘서부터 심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파리가 다 죽지 언제 더워가지고 이파리가 죽고 알뿌리에서 새 뿌리가 가을까지 계속 내려줍니다. 그래서 내년 봄 되면은 언제 심었냐 싶을 정도로다가 이게 시퍼렇게 나오죠.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이건 종자예요. 종자인데 이건 말리면 안 돼. 종자는 이렇게 까맣게 여물은 종자라고 그래도 성숙된 종자가 아니라 생리적으로 내적으로는 미성숙 종자입니다. 그래서 미숙배 종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면은 이걸 깨보면은 현미경으로 보일 정도로 점 하나 찍어놓은 정도의 크기가 얘 싹이 있어. 이 안에. 근데 그 싹이 저 종자 두께만큼 밀고 올라와야 나올 거 아니야, 싹이. 그게 싹이 오른다라는 건 수분이 없으면 못 올라오죠, 마른 데에서. 그래서 산마늘 종자는 말리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종자를 금년도에 만약에 받으면 가끔씩 물을 줘가지고 종자가 마르지 않는 상태로 해서 파종을 해야 돼. 그러면은 금년도 9월 20일이면 어김없이 나와야 돼. 9월 20일 날 파봐가지고 그때도 디글디글 굴러가는 종자라면 이거는 무언가 채종했을 때 채종한 주인이 말렸거나 또 여러분들이 씌우면서 이 관리를 잘 못했거나 이런 현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종자는 결식에 이게 종자가 이게 한 10g 정도 돼요. 이게 알맹이를 이렇게 수확을 해서 해보면 10g 정도 되는데 이게 1kg에 15만 원이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100송이만 따면은 15만 원이야. 그쵸? 15만 원이야 이게. 근데 이 종자가 집집마다 이렇게 가보면 종자가
한 5알갱이, 20알갱이 정도밖에 붙어 있지를 않아. 예? 이 일반 농가에서 이렇게 가보면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뭐 종자가 매는 이래요. 이게 뭐가 기분 나빠서 몰라요.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이 꽃몽우리 상태에서부터 개화될 때에 가물면은 이게 어디부터 내가 죽여야 내 몸이 살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게 꽃입니다. 그러니까 꽃덩어리가 이만하게 올라오는데 이거 가물어가지고 땅에서 미쳐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이게 이 꽃대가 제대로 이 꽃이 피면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스스로 왜 여러분들 과실도 그렇잖아. 과실도 비실비실해 나무 이렇게 둬두면 자기가 꽃을 갖다가 피웠지만 열매를 다 떨겨버리잖아. 에? 이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가물리면 이런 좋은 종자를 딸 수가 없어. 에? 채종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종자가 아주 빵빵하게 이렇게 들어야 돈이 되는 거야 이게. 에? 그러니까 잎도 돈이 되고.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지면은 이파리 딸 필요가 없어. 채종만 하면 돼. 채종. 에? 그냥 뚝뚝 따면 이게 돈이야. 그래서 작년도에 기준을 해보니까 평당 8천만 원, 죄송합니다. 8,000원, 평당 8,000원 정도의 이 소득이 돼요, 이것도. 그래서 경제체도 무시 못한다. 뭐 이제 재배 기술입니다. 그래서 번식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종근을 가지고 팥대가리 같은 걸 이제 종근이라 그래,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심어서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고, 종자를 뿌려서 번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농가에서 일반 농가들이 뭐 한가만이 뭐 어떤 농가는 뭐 10kg, 20kg씩 사가지고 가서 파종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심었습니까? 그러면 다 갈아엎었어요. 다 갈아엎었어요. 왜? 아니 뭐 우리 봐서는 아주 풀이 어떻게 나는지 그 풀 때문에 그냥 엎어버리고 말았다 이게. 근데 그렇게 풀이 위험하면 파종할 때에 아주 잠깐만 수고를 하면 풀이 전혀 안 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풀이 안 나는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 김을 안 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여름이잖아, 그죠? 7월 하순경에 파종을 합니다. 7월 하순경에 여기. 그래서 이제 미리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밭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 가운데는 약간 붉게 하는 게 좋아. 배가 붉게. 왜? 물이 나중에 이렇게 편하게 미장하듯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 흙이 가라앉으면서 가운데가 우묵하게 되면 물이 고이는 거기가 장소가 되거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쟁기질을 하려면은 빗자루 쓱쓱 쓸어 닿으면서 배가 불뚝하게 이렇게 도랑을 만든다고. 두렁 만드는 거고. 이게 다 묘미죠. 경험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정지 작업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 파종해는 두께 있잖아. 종자 두께. 아직도 21세기에 파종에는 두께를 얘기를 하고 좀 정신 나갔다 이러지만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런 기초를 모르면 실패의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산마늘 종자를 파종할 때 걱정하지 마. 그냥 괭이로 푹푹하고 가물지 않게. 가뭄이 오면 안 되니까 가물지 않게 푹푹하고 푹푹 묻어. 농민들이 지금 그럽니다. 근데 가뭄은 안 갈지언정 그렇게 하면은 이 1년 농사를 헛집니다. 헛줘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식으로다가 T자야, 넉가래식으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지고 꾹꾹, 그러니까 도랑 폭으로다가 이렇게 해서 꾹꾹 찍으면 빠르잖아, 그죠? 고랑 내는 것도 괭이로 긁는 것보다 찍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습니다. 네?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깊게 괭이로 파가지고 심으면 이렇게 됩니다. 깊게 된데 1cm 이상 덮이게 되면 땅이라는 게 뭡니까? 식물이 살면서 거기서 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늘상적으로 숨을 쉴 수 있는 이 산소가 필요하죠. 이 산소가 땅 깊이 깊을수록 산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이놈이 산소가 많은 땅 표면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이 줄기를 여기 이 종근에 벌브가 형성이 되어야 될 부분에 구비대가 되어야 될 부분에 줄기를 냅니다. 줄기를 내가지고 이 위에다 뿌리를 내립니다. 요게 1년이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구가 비대가 되어야 되는데 깊게 심음으로써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파리가 절반이 묻혀 있어. 그럼 이거는 언제든지 병이 걸릴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심는 거는 몇 센치 이내로 심어야 돼? 1cm 지켜주셔야 돼. 왜? 그럼 그러면 마르면 종자 안 나오지 않냐? 절대
자연에서 조물주가 만들어 놓기를 종자가 땅에 떨어져도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갖다가 인위적으로 묻다 보니까 숨이 막히게 묻는 거죠. 네? 원리입니다. 그래서 종자가 이렇게 뭐 서로 닿을 정도로 뿌린 게 수북하게 뿌립니다. 이게 다 나오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서 한 20% 정도는 내년도에 나와. 이 종자가 그 잠을 자는 게 조물주가 잘 만들어놓은 거예요. 바로 나왔다가 일적으로 다 죽을까봐 이걸 개체마다 이 잠자는 깊이를 다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2년 만에도 나오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재해에 대비해서 얼마나 이 하느님이 전지전능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 다니진 않습니다. 근데 느껴보면 감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야? 넉가래로 그냥 그 묻었던 거를 뭐 손으로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프잖아. 그냥 서서 슉슉슉 빗자루질 하듯이 쑥쑥 문지르면 다 묻혀. 균이라며. 그럼 왜 이런 좋은 장비를 갖다가 안 만들어 가지고 쓰십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게 가물면은 산마늘이 기분 나쁘겠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얕게 묻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퇴비가루 있잖아요. 산에 가면은 그 낙엽 이렇게 걷어내면 한 10년 전에 그 썩은 게 이만큼씩 쌓여 있습니다. 예, 산에 한 10m만 걸어 들어가도. 그래서 저기 왕겨자루라고 그러는 게 있어. 큰 80리터 들어가는 거. 거기에다가 이렇게 발도 하나 받고 이렇게 들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누르면 5분이면 한 자루 만들어요. 네? 그래서 50평을 씌우는데 8자루면 돼요. 8자루. 그거 돈 들일 필요 없어요. 그래서 까는 거예요. 깔면은 요게 뭐야? 풀도 안 나고, 수분도 보존이 되고, 산마늘이 기분 좋아지고, 땅이 딱딱한 거를 갖다가 항상 푸슬푸슬하게 해주고. 이거 하나 왜 이런 김 끝. 여기에서 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혹여 여기에 풀씨가 떨어질세라. 또 이게 마를세라. 요거 부직포 풀 안 나는 거 있죠? 그걸 갖다 이렇게 덮습니다. 바로 파동한 위에, 그러니까 이 퇴비 가루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걸 덮습니다. 그 퇴비 가루는 왜 미리 뿌리니? 그건 미리 뿌려놔야지 내년 봄에 뿌리면 바람에 불어서 그게 다 날아가. 그래서 여기서 잠자듯 이렇게 해서 꼭 눌러놓으면 이게 저 뚜껑 이렇게 누룽지처럼 이렇게 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이거를 7월 하순경에 파종해서 이렇게 바로 덮으면 2월 중순까지 덮어놓습니다. 근데 아까 뭐 9월 20일 날 발화가 된다 그랬는데 이걸 9월 20일까지 덮으면 그럼 발화된 게 어떻게 돼? 다 죽어? 그 안에서 나오더라도 싹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개의치 말고 그대로 부직포로 덮어놓으세요. 예? 싹이 잘 나왔네. 푹 덮어놓으시라고. 예? 근데 일반 농가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그거 죽을까봐 다 열어놓는데 그거 믿지 마세요. 예? 믿지 마시고 저만 믿으시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등의 봄이야. 이렇게 봄에 이제 올라오죠. 아주 줄 따라서 이렇게 결 따라서 줄 따라서 이게 잘 올라오죠. 낙엽 위에서 올라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첫 해에는 거름을 그러면 어떻게 줄 거냐? 거름을 안 줘도 상관은 없어. 사실은 그때는 뭐 크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게 지금 이게 1년 큰 거야. 1년. 요게 뭐 그냥 한 5월달 정도 아마 된 것 같은데. 자, 풀 하나 있습니까? 풀. 이게 몰래 뽑고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제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근데 안 뽑았어요. 왜? 잡초라고 그러는 종자는 이 잡초, 풀씨는 어떠냐면 광발화 종자입니다. 햇볕을 봐야 나와요. 그래서 호미질을 해가지고 그 햇볕을 못 보던 종자가 튀어나오면 김 메고 나가지고 뒤돌아보면 일주일이 아주 뽀얗게 나오죠. 왜? 햇볕과 반응을 해서 이 못 나오던 종자들이 요번에 기회다 하고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가 김 메라고 긁어주면 또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나 이게. 그래서 이게 햇볕을 못 보게 퇴비가루로다가 다 덮어놓기 때문에 햇뜰 날만 기다리는 거야 이 종자가.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종자. 이 풀이. 그러니까 풀을 덮어서 김을 안 매겠습니까? 아니면 퇴비를 덮어서 김을 안 매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때가 되면 남들 해는 것처럼 김을 매야 됩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잖아요. 이게 대답하면 부끄러울 정도야,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MP3 요거를 이 다음에 이렇게 두 번 클릭을 하면 요 동영상이 나옵니다. 여기서 풀을 하나라도 찾아가지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이 강의료까지 다 드릴게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7월 중순 정도 되면은 그게 이제 이렇게 살아 있어요. 이게 이 저 산마늘 잎이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덮어버려. 예? 이젠 너 그만 먹어. 그만 먹어. 그리고 덮어버려. 그냥 또 그 이 저 헛골에다가 이렇게 그 헛골에 퇴비가 안 뿌릴 거 아니에요. 거기다 말아놓으면 풀도 안 나고 그랬다가 그걸 걷어가지고 다시 덮어버립니다. 이게 긴 끝이야. 또 내년 2월 중순까지. 예. 그럼 잘 보호가 되겠죠. 이제 그래서 눈이 오는 날 이거 걷어납니다. 막. 예. 3월 1일 정도 되면 이미 산마늘이 이만큼 올라오면은 이 껌껌한 데서 올라오면 이파리가 노랗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이 따뜻한 아침 2월 중순경을 골라서 걷어내버립니다. 걷어내서 이 고랑에다 이렇게 접어서 나누면 돼요. 나눕니다. 그래서 걷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게 올라오죠. 이렇게 쭉 이제 이쁘게 얼굴이 좀 2년 정도 나이 먹으니까 좀 달라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4월 중순경 정도는 이파리가 이 정도 됩니다. 딸 정도로 수확을 할 정도로 이파리가 이렇게 돼요. 꽉 찼죠. 이제 꽉 찼으니까 이 자체만으로도 풀이 날 이유가 없죠. 껌껌하니까. 그래서 요렇게 된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요거 힌트인데 요렇게 이제 퇴비를 깔았잖아. 퇴비를 깔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게을러 가지고 이거 퇴비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파종과 동시에 이렇게 밀기 전에 보리를 뿌려놓고 갈퀴로다가 이렇게 그러면 이 산마늘 종자도 묻히면서 종자도 대충 묻힐 거 아니야. 보리를 보리 종자를 묻혀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기르고 가을에 가서 싹 깎은 장면입니다. 깎고 거기에 올라온 거야. 그러면 이거는 퇴비를 안 깔고도 이 보리가 이 산마늘 종자가 겨울에 왜 서리빨에 의해서 튀어오르는 경우를 막아줘요. 왜? 뿌리가 이게 수없이 있기 때문에 보리 뿌리가 아주 안전상이야. 근데 요놈은 가끔씩 이 바람에 날려가서 이제 퇴비가 삭고 없어진 데는 이게 솟는 경우가 있어. 이 뿌리가 겨울에. 그러면 말라 죽겠죠. 근데 이런 방법은 더 첨단이야. 이거는 보리를 조금 구입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올해도 지금 100kg를 지금 주문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게 1년 반, 요게 이제 1년 뒤에 이렇게 수확을 하는 건데 요게 1년 반 자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 7월에 파종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5월 30일서부터 요걸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이제 캐서 갖다 심는 장면입니다. 지금 갖다 심어요. 계약 재배한 농가들은 지금 어제서부터 갖다 심는데 이게 사인펜 뚜껑 두께만큼 큰 겁니다. 이렇게 알뿌리가. 기분이 워낙 좋으면. 근데 일반 농가들은 막 베개 뿌리고 이래면은요, 그거는 저기 3년을 길러도 이렇게 못 큽니다. 이렇게 못 커요. 이거의 힘은 뭐냐면 퇴비가루를 덮은 거. 그래서 땅이 푸슬푸슬하게 했다는 이유하고 두 번째는 줄뿌림을 했다는 거. 줄뿌림. 이게 간격이 다닥다닥 붙으면은요, 캘려면은 여기에서 한 움큼 뜯다 보면 여기에서도 머리카락 쥐어 뜯고 가위질을 하면 여기에서 남은 거하고 똑같죠. 이 남아나는 게 있죠. 돌아나는 게. 그런 식과 똑같아. 근데 요거는 이 떼장식으로 이렇게 딱 잡고 한 움큼 잡고 호미로다가만 딱 떼장을 들치면은 이게 달랑 들으면서 줄이 오와열이 맞은 딱 요하고씩 딱딱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걸 갖다가 이렇게 된 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화투장 피듯이 잡아가지고 갖다가 이렇게 띄어서 심는데 이걸 산파, 흩어 뿌리를 막 한 거를 갖다가 이걸 하면 이 캐면서 이 뿌리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 뿌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렇게 이파리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걸 빗질 해가지고 그 뿌리를 하나라도 땅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그 방법은 조파, 줄뿌림. 응? 도장 찍듯이 심어가지고 그게 노하우예요. 노하우. 풀 안 나게 하고. 자, 이제 파종하는 기술은 뭐 이제 여기 더 이상 전문가가 이제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전문가예요. 네.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없습니다. 네, 없죠. 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되고도 이 2년간을 재배해서 끝까지 두어뒀는데도 어디 밭이 나질 않았다 이거야. 그럼 그냥 다시 덮어놓는 거야. 내년 2월 중순까지 그대로. 그럼 여기에서 만 2년을 크고 3년째 가서 뽑아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이 시기가 안 되면 더 덮어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포기가 차면 이게 산마늘이 포기가 차면은 그 다음에 이거를 띄어서 심지 않으면 이게 점점 이 뿌리가 가늘어집니다. 처음에 뭐 이만큼 정도까지 굵었다가 이게 더 나갈 때가 오면 가늘어져요. 서로 뭐 양분쟁탈에다가 그 다음에 한계에 달하면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포기를 캐가지고 다시 쪼개서 옮겨 심어야 돼. 그게 이제 한 7, 8년 정도 뜯어먹다 보면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 포기와 포기가 붙는. 그래서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이 포기를 뜯어줘야 돼. 네, 이렇게. 그래서 캐면 뿌리가 이렇습니다. 아주 잔디뿌리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2개 정도 심으면, 예, 2개 정도씩 이렇게 뜯어서 심으면 돼. 2개 내지 3개씩. 이렇게. 근데 이 심는 시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려운 그림인데, 이 산마늘을 제가 그 책 쓴 데에 보면 10월 중순경에 심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잘못됐어. 지금 저 사과 드릴게. 왜냐면, 그게 이 퇴직을 해서 내가 다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심는 시기가 이 6월 따서부터 이 10월 이전이야. 온도가 높은 시기야. 그래서 산마늘을 심으면 요즘에 심으면은요 일주일 만에 이게 이파리가 이렇게 다 죽습니다. 이 죽는데 이파리 죽죠 더우니까. 근데 죽어도 그 알뿌리가 계속 뿌리를 내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모사리 알죠? 활착하면서 왜 이게 싹이 적게 나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모사리 하는 기간이 없으면 1년을 저놈은 나와서 만약에 10월 달에 심으면 모사리를 해가지고 요만한 게 1년을 보내는데 이거는 뿌리가 탄탄히 났기 때문에 이만하게 나가지고 내년을 보내니까 1년을 앞당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름에 심어. 여름에. 아니면 10월 달 이전에. 너무 더우면 8월 하순경 찬바람이 슬슬 불을 때 심는 게 정답입니다. 그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7월 이건 3월 3일 날 옮겨 심은 겁니다. 3월 3일 날. 그러니까 봄에 대해서 이렇게 봄에 심으라 그러잖아요, 또. 그래서 봄에 심은 거고, 이거는 이제 전년도 7월 23일 날 심은 건데,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벌써 다르잖아, 때깔이.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산마늘을 심으면 그럼 뭐 병이 없냐? 병이 있어요. 병이. 그래서, 이 병은 딱 산마늘을 죽이는 병은 딱 한 가지야. 지금 현재까지. 그래서 한 가지인데 그거 한 가지만 막으면 돼. 근데 다른 식물들은 뭐 수십 가지가 되잖아요. 이 약도 치고 저 약도 치고 그러는데 이건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인데 신비단병입니다. 신비단병. 신비단병. 이게 균핵병이 있다고는 그러는데 고랭지에서 저기 홍천 내면에서 저기 발표를 했는데 뭐 그렇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조금 쉬어서 할까요? 예. 이거 3시간이죠? 네. 조금 쉬어서 해요. 조금 쉬어서. 제가 더워서 정신이 없습니다.